이제 확통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첫 번째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 순열과 조합이고, 순열은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n개 중에서 n명 중에서 아니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때 경우의 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 있잖아. 그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 순열이라고 해. 그죠?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순열의 정의는, 얼른 들어오라 그래. 들어올 사람이면. 자, 뭘로? 여기 맞죠? 네. 서로 다른 n개 중에 자, 몇 개를 뽑아서 앞에 개념 노트 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뽑아 일렬로 자, 나열하는 것을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일렬로 배열한다 라고만 배웠는데, 이제 이거를 이름을 준 거야. 이걸 이름을 줬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순열. 그러니까 순열은 뭐가 있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경우의 수도 달라져. 그지? 그게 바로 순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순열에서 기억해야 될 용어들은 서로 다른 n개 그리고 r개를 뽑아. 근데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을 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얘네들의 경우의 수도 서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서열이 있는 거지. 회장, 부회장을 2명 뽑는 것과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것과 대표 2명을 뽑는 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부회장을 먼저 뽑고, 아니 회장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부회장을 뽑을 때는 가지수 자체가 달라져.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순열. 근데 대표 2명을 뽑는 거는 먼저 대표로 뽑히나 나중에 대표를 뽑느나 그 대표는 똑같아.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순열의 차이가,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뭔지 헷갈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회장과 회장을 뽑는, 아니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것과 대표 2명을 뽑는 걸로 구분해서 생각해 놓으면 순열인지 조합인지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쓸 건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n가지에서 r개를 빼는 거기 때문에 n 곱하기 n-1, n-3에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갔단 말이야. 그거를 다 곱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거를 기호로 나타낸 게, 자, 이 순열의 첫 글자 p를 따가지고 와서 전체 경우의 수를 n 쓰고 그 다음에 p라고 쓰고 뒤에 r 뽑는 방법. 그래서 npr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기를 n 곱하기, 물론 npr은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뭘로 n-r 플러스 1까지의 곱을 우리가 npr 순열이다 라고 표시. 자, 두 번째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n 계승인데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여기서 쓰고, 중학교 때는 이제 뭘로 배웠고, 5명 중에 5명을 다 일렬로 쓸 거야. 그럼 5, 4, 3, 2, 1 했었잖아.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게 계승이야. 그래서 얘는 시작은 똑같이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 자,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계승이다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쓸 때 이제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다라고 읽기로 했기 때문에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뒤에다가 보기에는 느낌표처럼 보이지만 얘가 n개를, 전체의 가지수를 일렬로 다 나열하는 기호. 그럼 쓸 때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그 다음에 우리가 순열과 조합은 처음 배운 건 아니잖아. 언제 배웠어? 중학교,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공수원에서도 했었잖아. 그리고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건 npr이었으면 n팩토리얼은 n개 중에서 n개를 모두 나열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n팩토리얼. 자, 여기는 이미 공수원에서 또 접했던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npr. npr은 n부터 시작해서 n-r 플러스 1까지의 곱이지만, 얘를 나타낸 게 n-r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나타냈을 때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자,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npr식 자체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하고 n-r 플러스 1까지의 곱인데, 여기다가 뭐만
n 팩토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오는 식에다가 뭘 한 번 더 곱해준 거. 뒤에 오는 식에다가 1씩 줄어가는 거기 때문에 n-r, n-r-1 해가지고 얼마까지? 1까지 하고 분자에 곱해준 것만큼 마찬가지로 분모에다가 곱해서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의미는 변하지 않도록. 그럼 얘를 정리한 게 분모는 n-r부터 1까지를 일렬로 배열한 거기 때문에 분모는 n-r 팩토리얼로 바뀌게 되고 분자는 결국은 n부터 1까지 곱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 그래서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쓸 수 있다. 뭐 순열에 대해서 npr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증명하라고 하진 않을 거야. 2학년에서는. 1학년에서는 한 번쯤 증명하라고 서술형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2학년에서 나오진 않을 거고 그냥 이런 것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중복순열이라던가 중복조합이 이제 중요하니까 기억을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R이 N인 경우와 1번에서 R이 0인 경우에도 성립하도록 0팩토리얼과 NP형을 각각 정의하시오. 그러니까 0팩토리얼이면 우리가 이걸 뭘로 정의한다? 1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에서 한 개도 없는 것 중에서 배열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것도 하나의 뭐처럼 본다. 경우의 수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P형. N개 중에서 하나도 일렬로 나열 안 할 거야. 형 그 자체. 그것도 우리가 뭘로 놓자? 1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제 참고로 NP0의 경우는 n-0 팩토리얼 분의 분자 그대로 전체 n 팩토리얼 들어가기 때문에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np형도 얼마로? np형은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np는 n 곱하기 n-1이 30이고 연속인 자연수기 때문에 n은 얼마? 6. 6고 30.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 2np 3은 2n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2n 곱하기 2n-1 곱하기 2n-2까지. 얘가 44 곱하기 np형 같다. 그러면 n 곱하기 n-1과 서로 같다. 자, 여기가 이제 정리되죠? 2n-1 하고 2로 묶어주면 n-1이야. 이게 44 곱하기 n 곱하기 n-1. 우리 정리하지 하나씩. n 곱하기 n-1 2는 4. 그래서 결국 정리 다 시키면 2n-1은 11과 같고 n은 이렇게 해서 n의 값 찾기. 자, 그 다음에 3번은 OPR입니다. 그러면 얘는 OPR은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다? 자, 6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5팩토리얼이 얼마야? 5, 4, 3, 2, 1이잖아. 얼마? 120이지, 120. 그러면 6팩토리얼이면 얼마 돼? R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120 곱하기 5면 720이잖아. 그거를 얼마로? 43,200을 720으로 나눠주는 거. 그러면 정리 다 하면 OPR이 얼마 나오게 되냐면 60이야. 그러면 R이 얼마인지 1, 2, 3, 4를 넣는 게 아니라 순열 자체가 전체 경우의 수부터 1씩 줄어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연속인 자연수의 고백꼴로 나타내진 거기 때문에 60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듯이 연속인 자연수 곱으로 나타내면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따라서 OPR에서 R은 얼마와 같다? 3과 같다. 기억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자, 넘어갑니다. 소연아 넘어가도 돼? 자,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 이웃해. 우리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래? 서로 하나로 묶은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뭐 하고 있어? 자리 바꾸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뭐 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서로 곱하기. 그래서 여학생을 우리가 3명으로 놨기 때문에 A1, A2, A3, 1번, 2번, 3번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뭘로? 하나로 묶어주는 거고 남학생이 지금 몇 명? 1번부터 남학생이
총 4명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웃했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3명을 하나로 이웃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하나로 보는 거지. 한 명으로 생각해서 먼저는 뭘로?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남학생 4명과 1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이웃한 여학생끼리의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얘가 120이었지? 곱하기 6에서 총 경우에서는 720까지.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기도 해. 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1번으로 점수 주려고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냐면 얘네들이 돼야 중복순열이든 중복조합이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니까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여학생은 따로 서기만 하면 되니까 먼저 누구부터 서면 돼? 남학생을 먼저 일렬로 세우고 그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 어떻게 보면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이 반드시 한 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세워주고 남학생들을 먼저 일렬로 이렇게 배열해 준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몇 명이 들어가도록 3명이 끼워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는 거라서 먼저는 남학생들을 일렬로 배열. 자, 요거는 남학생이 배열 순서입니다. 자, 여기다가 누구 해주기? 여학생이 들어갈 건데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5자리야.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들어가면 돼? 3명. 근데 여학생들은 다 달라.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과 같아지지. 그래서 곱하기 5p 3. 그럼 24 곱하기 5, 4, 3이니까 60이죠. 그러니까 24 곱하니까 144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어. 자, 다음 6번은 자, 주어져 있는 문자를 써서 만든 순열에서 S가 처음에 오고 P가 마지막에 와. 그럼 얘네들은 이미 자리를 배열을 해줬어. 그러니까 S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P가 맨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몇 개 남았다?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 5개의 자리. 요 자리 안에 누가 들어갈 거냐? 자, P 요렇게. 그럼 S가 처음으로 들어가고 P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가 요 사이에 끼워 들어가도록 우리가 일렬로 배열.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S하고 두 번째는 이거죠. S하고 P 사이에 자, 2개의 문자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럼 먼저 뭐 해줘? 어떻게 보면 이 4개가 하나로 묶어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 먼저는 우리가 뭐부터 하자?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2개의 문자를 먼저 정해줘. 자, 정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남았어요? E하고 C하고 I, A, L이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2개의 문자를 하나 정해봐. 그럼 2개를 E하고 C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2개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어쨌든 2개의 문자를 뽑아서 뭐 해줘야 돼? 일렬로 배열. 그러니까 요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가지? 5p, 2가 될 거고. 되죠? 그 다음에 S하고 P는 지금 묶어져 있지만 1번 같은 경우는 S가 처음이고 P가 마지막이지만 S하고 P 사이에 두 문자가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S하고 P는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팩토리얼 해줘? S하고 P가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2팩토리얼 하고 이제 나머지 문자들하고 관련. 자, 나머지 문자 2하고 C 썼으니까 남는 게 하나, 둘, 3개 하고 이 4개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총 몇 개의 문자를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곱해주기. 자, 여기는 사이에 들어가는 2개의 문자하고 관련된 거고 얘는 S와 P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고 4팩토리얼은 이거지. S하고 나머지 문자 2개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문자 I하고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L 이렇게 해서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야.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한쪽이니까 왼쪽에가 있던가 오른쪽 끝에가 있던가 아니면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건데 이때는 3가지를 다 따져야 되잖아. 근데 3가지를 따지기보다
한 번만 따질 수 있는 게 양 끝에 누가 오는 거야? 자음이 하나도 안 오는 경우를 찾아서 전체 경우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적어도 하나라는 말 나오면, 이런 말이 표현이 되면 경우의 수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집합 배웠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으면 A에 속하지 않는 집합을 여집합이라 한 것처럼 여기서는 누구를? 이것의 여사건, 그러니까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만큼 빼자. 그럼 여기서는 전체 경우의 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7개 문자제. 그러면 7개의 문자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일 거고, 그럼 반대 사건이면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올 건데 모음에 해당하는 문자가 E 있고 I 있고 A 있고 3개인가? 그러면 양 끝에 지금 누구 오도록 빼면 돼? 양 끝에 누구를 빼주면 된다?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빼주기. 그래서 7팩토리얼 하고 빼기 양 끝이니까, 자, 3개의 문자 중에 2개를 양 끝에 세울 거라서 3P 2 됐죠? 그럼 그 사이에 7개의 문자 중에 2개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5개 남았으니까 곱하기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러면 5팩토리얼로 묶어서 7 곱하기 6 빼기 3P, 이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거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계산해도 되지. 그대로 그냥 요거 그대로 여기서 바로 계산해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1, 2, 3, 4, 5를 모두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양의정수야. 5자리 양의정수니까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래서 120개. 자, 그 다음에 32,000입니다. 32,000보다 5개. 자, 첫 번째 32,000보다 작은 양의 정수네. 그럼 32,000보다 작은 양의 정수니까 큰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반대 찾지 말고 32,000보다 작으니까 가장 큰 자리에서 누가 오면 돼? 1. 그러니까 몇 패? 4패. 자, 그 다음에 2. 그럼 얘도 마찬가지 4패. 그 다음에 누구? 가장 큰 자리에서 3이 오고 32,000보다 작기 때문에 1000의 자리에 1. 그럼 나머지 3개. 일렬별에서 3팩토리얼. 그럼 얘네들 다 더해서 총 몇 가지? 54개. 자, 그 다음에 문제는 2번에 있는 내용 중에서 5의 배수니까 이르 자리가 전부 다 얼마가 되도록, 0이 있으면 0 포함하지만 0 없으니까 이르 자리가 전부 다 5가 되도록. 따라서 가운데 3개, 3개, 얘는 2팩토리얼. 그래서 총 14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었어? 없어? 있어? 넘어가? 고등학생들이니까 개념 테스트까지는 못하니까 그 문제 조금 풀고 그 다음에 개념 공부는 개별적으로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과 내용 나오는 거. 자, 중복 순열입니다.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을 할 거야. 이제 중복을. 자, 개념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똑같이 시작을 해. 누구만 포함이 된다. 중복 순열이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글자 하나만 들어가. 중에서 뭐를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하면서 몇 개를 알개를 뽑아 일렬로 놔요. 자, 이게 중복 순열이야.
자, 이거는 공식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조금 바뀌는 게 파이로 바뀌어요. n파이 r.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일단 적어보면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이게 총 몇 번? r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얘가 r개 나와. r번. 그래서 n의 r제곱이라고 쓰지. 그러니까 5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써봐. 그냥 듣기만 해도 돼. 근데 얘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5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야. 아니면 4자리 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1000회자리, 100회자리, 15자리, 1회자리 만들 건데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1000회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야.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르게 뽑은다라고 하면 하나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원래 100의자리는 4가지가 돼야 돼. 순열로 들어가면. 근데 여기는 중복을 허락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썼던 것도 다시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가 돼? 5가지, 5가지, 5가지. 이걸 기호로 쓴 게 5, 파이, 4가 될 거고. 그럼 이거는 그거잖아.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하되 중복을 허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5, 파이, 4가 될 거고 5의 몇 제곱이다? 4제곱.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중복 순열입니다. 순열하고 구분되죠? 자, 그럼 0, 1, 2, 3, 4가 0, 1, 2, 3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 정수야. 그러면 세 자리 정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썼어. 그냥 여기서는 아무 말 없이 세 자리 정수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을 생략을 할 거야.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자리 수는 100의 자리에서 사용되고 남은 숫자 중에서 2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기 때문에 3p에서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몇 개가 돼? 18개야. 근데 이번의 경우는 똑같은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자릿수가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는 당연히 3가지야. 근데 뒤에 오는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의 숫자는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어. 이미 앞에서 100의 자리에서 썼던 숫자가 와도 되고 안 썼던 숫자가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몇 가지 4 곱하기 4지. 이거를 기호로 쓰면 3 곱하기 4파이 2가 될 거고 3 곱하기 4의 제곱이 돼서 48개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자, 10번입니다. 함수의 개수. 요거 함수의 개수는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배울 때 이미 한번 보고 넘어왔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공수 1에서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팩토리얼이라든가 거듭제곱이라든가 뭐 이런 거 써봤을 거예요. P라든가. 자, 10번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라고만 하면 돼. 함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랑 오직 하나랑 대응을 하면 돼. 그러니까 함수이면 되니까 우리가 함수 중에 뭐도 있어? 상수함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x값들이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다 가도 함수야. 그러니까 이거 뭘 활용한다는 얘기야. 1번의 경우는. 그러죠. 어떻게 보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건데 중복을 허용하는 거지. 그래서 얘기는 뭐가 돼? 4개 중에서 3개 원소, 공역에서 3개의 원소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중복을 허용하는 거라서 4의 세제곱에서 64개. 이거지. 1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 5, 6, 7이니까 4가지 만들 수 있겠지. 마찬가지 2도 선택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고 4가지. 근데 동시에 일어나고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각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끼리 서로 뭐하라 그래? 곱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거듭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니까 1대1 함수의 뜻이 뭐야? 함수값이 서로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x값도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하면 대우명제도 설명하니까 참이니까 x값이 서로 같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반드시 같은 함수가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하나 선택한 함수값은 뒤에 오는 x값은 대응시키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뭘로 들어가? 순열이죠. 그래서 4p 얼마? 3.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24개.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도 들어가고 상수함수도 들어가고 거기까지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11번. 이제 11번은 이제 많이 쓰이는 걸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예로 들고 이것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쓰시오. 다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쓸게. 자, 알파벳 A 있어. 자, 같은 문자 A가 5개 있어. 5개. 5개? 아니, 피게. 있고, 자, B가, 자, 이게 Q개가 있어. 그 다음에 C가 있고, D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쓰지 말고 잠깐만 볼게.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고, C, D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일렬로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7개지.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일렬로 배열하면 7팩토리얼이야. 근데 요 A에다가 번호를 줄게. 1번, 2번, 3번 하고 B에다가 1번, 2번 줬어. 그러면 A1번, A2번, A3번 세우는 거나 A2번, A3번, A1번 하나, A1번, A3번, A2번 하나, A2번, A1번, A3번 하나, A3, A1, A2 하나, A3, A2, A1 하나. 얘네들은 다 다르게 봐야 돼? 같은 걸로 봐야 돼? 1, 2, 3은 내가 임의로 번호를 준 거고, 원래 문자는 그냥 A일 뿐이야, 이거. A야, A. 원래는 번호 안 적고, 원래는 이렇게 A야, A 3개가 있어. 근데 임의로 번호를 준 거라고. 그러면 저렇게 번호 줬다고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거는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 그냥 이거는 A 3개 그냥 일렬로 배열한 거밖에는 안 돼. 이해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갖다 쓸 게 몇 개? 한 개만 갖다 쓰면 되잖아. 이 중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 그리고 B도 마찬가지지. 원래는 그냥 B하고 B만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보기 좋게 1번하고 2번 주고 2번하고 1번 주나 얘네들은 전부 다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결국은 A 3개를 일렬로 배열하면은 6개야 사실은. 근데 결국은 그거 6개를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결국 몇 개만 찾으면 돼. 우리는 하나만 가져다 쓰면 돼. 그래서 쓰기를 우리가 뭐해? 7팩토리얼에서 요 A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총 6개인데 이 중에 한 개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요 같은 문자 A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바로 뭐냐면 3팩토리얼에서 6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것 중에 하나만 가져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2팩토리얼이지만 어차피 얘네들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들어가면 몇 가지야? 결국은 한 가지야. 그러니까 뭘로? 이 같은 문자가 2개 있으니까 B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지. 자,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써여져 있는 문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111 해도 순서 이렇게 얘네들을 바꿔서 가운데 있는 일을 앞으로 빼고 제일 뒤에 오는 일을 이렇게 밀려 쓴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다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대표로 뽑아서 쓰는 거랑 똑같은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숫자가 있는 경우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자를 총 우리가 n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같은 문자나 같은 숫자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나타내는 방법이, 먼저는 일렬로 전부 다 배열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같은 문자들은 자기들끼리 자리 바꿔서 일렬로 배열해도 똑같기 때문에 같은 수나 같은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각각 나누어서 쓴다. 그럼 즉 같은 숫자나 문자나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나타내는 원소들은 전부 다 뭘로 보자? 하나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자, 7개를 문자로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 원래는 몇 팩토리얼이 되냐? 7팩토리얼이야. 근데 CC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CC 하나, 뒤에 있던 C가 앞으로 와서 자리 바꿔서 이렇게 하나. 사실 의미는 똑같아. 그 다음에 이것도 있겠지. SU 하고 E 했는데 여기다가 CC 넣으나 그 다음에 똑같은 SU E 순서대로 했을 때 U하고 E 사이에 있는 C가 E 앞으로 오고 S하고 U 사이에 있는 C가 뒤로 가나. 얘네들 전부 다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준다는 뜻이야. 지금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7팩토리얼을 몇 팩토리얼로 나눠주기. 같은 문자가 2개씩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줘.
아니구나. S가 3개 있네. 아니, S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나눠서 총 몇 가지 나와? 420가지. 자, 12번에 2번은 양 끝에 누가 오도록? S가 오도록. 그럼 가운데는 이제 몇 개만 5개의 문자가 일렬로 배열할 거기 때문에 5 팩토리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S 2개 이미 썼기 때문에 같은 문자 몇 개만 남았다? 2개만. 그래서 5 팩토리얼을 몇 팩토리얼로? 2 팩토리얼로 나눠주기. 여기 이해되죠?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근데 이 방법을 이제 어디다 갖다 쓸 거냐? 최단거리 문제로 가져다 쓸 거야. 우리 중학교 때 할 때는 어떻게 했어? A에서 B로 가니까 이거 썼지? 썼지? 그래서 2, 3, 4, 5 이렇게 했잖아.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 방법 가져다 쓰는 거고. 자, 우리 지금 중복순위를 할 거라서 이제 여기 가로에 해당하는 데를 칸을 한 칸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A로 놓고, 세로 한 칸은 우리가 알파벳 B로 나타낼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간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럼 여기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갔을 때 최단거리가 된다? 가장 짧게 빨리 갈 거야. 가장 적은 수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 어디로 갔을 때? A에서 어디로 갔을 때 이 L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거쳐서 B를 가는 게 가장 짧아져.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야? 여기 4칸 쓰고 C에서 D 가고 A에서 C 갔을 때 요때 가장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D에서 B로 가는 방법.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어차피 한 가지니까 1일 거고, C에서 D로 가는 거는 길 L이기 때문에 1일 거고, 자, D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자, 요 4칸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지. A 하고 B 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A, B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지? A로 갔다가 B로 갔다, A로 갔다, B로 갔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A 2개랑 B 2개를 이용해서 갈 거면, 그러면 결국은 몇 칸? 4칸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A, B 2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몇 개를,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을 했을 때 방법의 가지수인데, A 2개, B 2개가 중복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온다? 6가지. 자, 서윤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응? 자, 그 다음에 A에서 어디를 거친다? P를 거쳐서 B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A에서 P를 거치기 때문에 A에서 P를 거쳐가야 돼. 여기서 P를 거쳐가야 돼. 요 지점을 거쳐간 다음에 어디로 가도록? B로 가도록. 그러면 A에서 P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야. 이제 알아서 이제 구분을 시켜 놓으라고 해. 자, 그러면 A에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A에서 P로 가죠. 여기 위에다가 적어 놓을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적을 수 있겠다. 자, A에서 P를 거친 다음에 P에서 B를 거쳐가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칸수는 갈 필요가 없지. 그러면 A에서 P까지는 몇 칸이야? A는 한 번만, 즉 가로는 한 번만, 세로는 몇 칸 가야 돼? 2칸. 그러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세로 2칸 중복되죠. BB가 곱하기, 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6칸인데 A, 즉 가로에 해당하는 칸을 4번 움직여야 되고 세로에 해당하는 칸을 2번은 거쳐가야 돼. 그래서 총 몇 칸을? 6칸을 움직이니까 6팩토리얼. 그 다음에 가로 A 4개가 중복이 되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자, 이걸 쓰는 이유는 그거지. 6칸이니까 이렇게 하고 BB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뭐 자리 바꿔서 이런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쓰란 얘기야. 근데 결국은 이 만들어내는 순서가 중복순열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최단거리 문제를 뭘로? 중복순열의 방법으로 푸는 게 경우의 수를 가장 빨리 찾는다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계산해서 나타낸 게 45가지. 자, 됐죠? 여기 지워도 돼? 왜? 이거 뭐 적어? 덜 적었어? 계산해봐. 자, 여기 지우고 일단.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대각선 L은 지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여기 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연못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안 돼. 그럼 L은 지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자리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해주기? 최단거리 찾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거쳐가면 안 되는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하고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려줘. 얘랑 이렇게 반대가 되는 대각선 한번 그려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를 연결을 해줘. 그러면 이 대각선을 연결시켰을 때, 연장했을 때 만나는 자리들이 있어. 이런 자리. 여기 한 지점 만나지? 여기 하나 만나지? 여기 하나 만나지?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이 뭐가 되냐면 대각선을 이렇게 속으로 그리든 연필로 그려봤을 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 그때 예전에 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분명히 되어 있을 거야.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안에서 이 자리를 못 가는 거야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모양을 생각하면 돼. 그때 우리가 보는 모양은 이런 모양. 그러면 얘랑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그러면 걔하고 엇갈리는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엇갈리는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자리들 있잖아. 이런 만나는 자리. 이런 점들이 만나는 자리. 요런 자리가 반드시 거쳐가면서 최단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반드시 거쳐가야 될 점이야. 이제 찾아보는 거 연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첫 번째 만나는 점을 P라고 놓고 그 다음 거를 Q라고 놓고 그 다음 거를 R이라고 놓을게. 안 보일까? 그러면 여기다가 쓸게. 3번을 공책에다가는 3번 자리에다 쓰는데 여기다가 여기 화면에서는 여기 3번을 여기다 쓸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입니다. A가 이제 어디를 갈 때 1번은 A가 P 지점을 반드시 거치고 P에서 B로 갈 때 여기 P하고 구분해. 이 위쪽 P입니다. 빨간색 P. 그럼 자,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써버렸어, 볼펜으로 혹시? 헷갈릴까봐. 고쳐주려고. 그냥 여기는 이미 P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 P 그대로 여기 P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쓰고 여기를 Q로 바꾸려고. 연이 요렇게 차라리. 그럼 덜 헷갈릴 것 같아.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우리 이미 구해놨어. 2번에서. 그래서 바꿔주려고.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A에서 Q를 거쳐서 Q에서 B로 가는 방법. 자,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갑니다. 제일 짧은 거리 반드시 이 지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A에서 Q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돼?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Q 가버리면 P를 또 거쳐 가버리잖아. 그럼 똑같은 길을 또 가는 거니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라고. P는 이미 써먹었잖아. P를 거쳐서 가는 방법 이미 썼기 때문에 거기서 중복되면 안 되니까 A에서 Q로 바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그게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Q에서부터 P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잖아. 그럼 6팩토리얼 나누기 가로 방향으로 5칸 중복 가니까 나눠서 여기서 몇 개? 약분해서 6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에서 R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으로 갑니다. 그럼 A에서 R로 바로 가는 방법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갑니다. R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 자리일 거 아니야. 여기 전부 다. 그럼 총 몇 칸? 6칸.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4개, 세로 방향으로 2칸이니까 4팩, 2팩으로 나눠서 총 몇 가지? 15가지. 그럼 얘네들 더해서 몇 가지? 15, 66가지인가? 그래서 총 66가지. 됐죠? 아마 그냥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점을 찾는 문제들이 아마 더 많이 나오기는 할 거야, 학교에서는. 책에서는.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14번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 교육과정에서 빠져있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참고상으로 알아놓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순열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 중국집 가면 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판 있잖아. 있지? 중국집 가면 음식. 있지? 그러면 그거 원판을 돌린다고 생각해. 그 원판이 돌아간다고 해서 사람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판이 돌아가더라도 그 앉아있는 배열은 그대로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식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4개 음식이 있어. A, B, C, D야. 근데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잖아. 그러면 회전시키면 D라는 음식이 이 자리로 올 거고, C라는 음식이 갈 거고, B라는 음식이 올 거고, A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순서 자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그게 바로 원순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이지? A, B, C, D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얘를 한번 돌렸다고 90도로 한번 돌렸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A가 B 자리에 올 거고 B는 C 자리로 가고 C는 D 자리로 가고 D는 A 자리로 갔지만 얘네들의 배열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순열이 바로 원순열입니다. 그래서 자 원순열을 적어보면 원순열의 뜻부터 적어보면 서로 다른 4개를 여기서 이쪽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서로 다른 4개를 자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이야. 그럼 먼저 4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4팩토리였을 거 아니야. 방금처럼 이렇게 식으로 나올 거야 분명히. 근데 이 4개의 배열이 전부 다 다른 배열이 아니라 사실은 배열하는 방법은 똑같아.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전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하면 돼? 4. 이 문자에 있는 개수 있잖아. 나눠서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면 3팩토리얼만 남게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4에서 얼마를 뺀 것과 같다. 하나를 뺀 것에 대한 팩토리얼과 서로 같다. 그래서 이제 원순열의 정의는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자, 나이라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하고 n분의 n 팩토리얼이 되면서 얘는 n-1 팩토리얼과 서로 같다. 염주순열은 원순열의 경우의 수의 절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염주순열 자체는 이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 염주순열은 뭐냐면 절에 가면 염주 있잖아. 원순열은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지. 근데 염주순열은 잠궈지는 데가 있잖아. 끈이 묶어지는 자리. 걔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그냥 읽고 뭐 깊게 생각 안 해도 돼. 염주순열 이런 거. 자 해서 n-1 팩토리얼이다. 자 15번은 그림이 없는데? 자 직사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책상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에 8명이 앉는다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A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 직사각형 모양도 뭐처럼 보면 되냐면 원순열처럼 보면 돼. 자, 안 써도 되니까 일단 여기는 듣고만 있어. 일단 그림은 똑같이 그릴 거니까. 몇 개? 8개. 자, 처음에 A 8명 앉을 때 이렇게 앉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A가 한번 밀려. 그래서 자리가 이렇게 한 칸씩 밀리기 시작을 해. 그리고 또 밀려. 그럼 H가 내려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A. 자, 이렇게 밀려가겠지. 그럼 봐봐. 얘네들이 서로, 자, 여기까지는 4가지 나왔지. 근데 A가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다시 처음하고 똑같은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 있잖아. 이 대각선에 의해서 전부 다 원순열하고 처음엔 똑같이 원순열하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막 방법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총 8가지가 만들어지긴 해. 8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한 칸씩 밀려갈 수 있는 방법이 총 8가지 방법이야. 근데 대각선으로 딱 나누게 되면 결국 처음에 있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얼마만 해주면 된다. 2. 대칭 관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들어가. 8-1 팩토리얼 곱하기 4는 뭐지? 이게 지금 원순열이지? 얘네들이 지금 원순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편이 몇 개야? 4개 있어. 그리고 곱하기 4. 근데 다시 쓰면 결국은 8명을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그걸 몇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다. 2로 나눠준 거하고 서로 같아져. 그러면 정사각형의 경우는 이거는 직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는 편이 가로하고 세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기야. 근데 정사각형의 경우는 A, B, C, D 이렇게 앉으나 A, B, C, D 앉으나 결국은 다 똑같아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누기가 얼마가 돼? 정사각형의 경우는 만약에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H 이 방법하고 달라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A, B, C, D, E, F, G, H 이 2가지 방법밖에는 안 돼. 왜냐하면 다시 A가 밑으로 내려오면 똑같은 모습이 돌아오잖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8명으로 나누더라도 나누기 얼마를 해주는 게 맞아? 나누기 4. 그죠? 정다각형의 경우는 편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정오각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봤을 때 직사각형 테이블하고 관련된 문제는 별로 못 봤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참고해주세요. 정다각형의 경우는 어느 편에 앉더라도 똑같아. 만약에 10명인데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해봐. 정오각형 이거 다 편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A, B, C, D, E, F, G, H, I, J라고 생각해봐. 근데 A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달라지지. 모습이 달라져. 근데 A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배열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을 하기 때문에 나누기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합이야. 자, 조합 들어갑니다. 조합은 순열과 다르지. 순열은 나열하는 거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고 조합은 뭐만 해주면 돼? N개 중에서 R개를 뭐 해줘? 뽑기만 하면 돼. 뽑기. 그래서 적어보면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 중 나열할 필요 없고 뽑기만 합니다.
순서하고 상관없이. 자, 그래서 MPR이 원래는 뭐였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여기가 결국 뭐야? NC, R 조합을 의미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게 N 팩토리얼이야. 그럼 이거지. NPR은 NCR 뽑은 다음에 거기서 R 팩토리얼만큼 곱해준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NCR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R 팩토리얼 분의 누구랑 같다? NPR과 서로 같다. 다시 말해 순서에 상관없기 때문에 순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지 이제.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면 그래서 NCR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이유는 NPR이죠. 일렬로 배열한 것을 순서를 아예 없애서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나는 거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렇기 때문에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도 되지만 얘는 요 NPR을 여기다 그대로 가져다가 대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자, 2번은 R이 0이다가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0 팩토리얼은 1이고 NP0도 1. 따라서 NC0은 얼마하고 같다? 1과 같다. R 자리에 전부 다 0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 0 아니 n은 그대로 가고 R 자리 전부 다 0 근데 0 팩토리얼은 1로 우리가 쓰기로 했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끝내고 쉬게. 자, 3번입니다 3번에 1번은 NP 더하기 4 NP 플러스 4 곱하기 NC3은 NP3하고 서로 같다. NP부터 시작을 하면 N 곱하기 N-1 플러스 4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뭐 하면 돼? NPR 들어가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까지. 자, 요게 NP3과 같기 때문에 N 곱하기 N-1 곱하기 N-2와 서로 같다. 그럼 N, N-1, N, N-1, N, N-1 정리. 그 다음에 여기 약분 되죠? 3팩토리얼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약분. 양변에 3 곱해서 3 더하기 2 곱하기 N-2는 3 N-2하고 서로 같다. 따라서 얘는 5. 이거 뭐 전개 안 하고 N-2를 통량처럼 보면 3 곱하기 N-2에서 2 곱하기 N-2만큼 뺀 게 3하고 같지. 동량처럼 계산하면 되고 아니면 전개해도 상관없으니까 전개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NCR이 NC N-1과 같음을 증명하고 이거는 기존의 학교에서 한 번씩 보여주는 증명 문제제. 서술형에서 나오기도 하지. 자, NCR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써도 돼.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NC n-r은 R 자리가 지금 뭘로 바뀐 거밖에는 안 돼. n-r로 바뀐 거라서 n-r 팩토리얼 R 자리에다가 얘만 가져다가 돼. 곱하기 그 다음에 n 빼기 n-r 전체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럼 얘가 r 정리되죠? 팩토리얼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럼 얘가 결국 누구랑 똑같아져? NCR 결과는. 그래서 NCR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방법은 결국은 n개 중에서 n-r개를 빼버리는 방법하고 서로 같더라.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뭐 해주면 돼? 이건 이제 풀으라고 한 거니까.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어? 요 R 자리가 서로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R제곱 플러스 1이 R 마이너스 1하고 서로 같은 경우 하나. 아예. 전체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뽑는 가지수가 서로 같은 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뭘로? NCR이 NCn-r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R이 누구랑 같다? R제곱 플러스 1이 요게 R이 여기 n-r 즉 20에서 누구 뺀 것과 같다. R-1을 뺀 것과 서로 같다. 자, 여기는 허수 나오지. R이 허수 나오죠. 허수.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R의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0. R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R의 값이 얼마? 4.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R이 0보다 크기도 하지만 R은 뭐가 돼야 돼? 경우의 수 뽑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R은 4. 넘어갑니다. 자,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을 3명, 여학생을 2명을 뽑을 거야. 그러고 일렬로 앉힐 것. 여기는 뽑기만 한 게 아니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서 뭐 해줘야 돼? 일렬로 배열해야 돼. 일단 뽑아야 돼. 먼저 뭐부터 해? 뽑아. 그럼 남학생 5명 중에 3명 뽑고 여학생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그럼 총 몇 명 뽑는다는 얘기야? 5명을 뽑아야 돼. 그럼 5명 뽑았고 그 애들을 다시 뭐 해줘? 일렬로 앉히래. 5 팩토리얼 7200까지. 자, 원탁이 앉습니다. 일단 뽑았어. 5C3 4C 이거는 뽑는 거. 자, 여기는 뽑기. 여기는 뽑기. 자, 5명 뽑았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원탁에 그냥 일렬로 앉힐 거야. 그러면 5팩토리얼이 돼야 되는데 원순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 빼주기. 그래서 1440까지. 그 다음에 대표 김군과 남학생 대표 김군하고 여학생 대표 박양은 반드시 포함해. 자, 반드시 포함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미 뽑힌 거야. 그러면 남학생 1명 뽑았고 여학생 1명 뽑혔기 때문에 그러면 남학생을 몇 명 뽑으면 되고 2명 뽑고 여학생을 몇 명 뽑는 문제로 바뀌어. 1명. 되죠? 자, 그러면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 뽑고 여학생은 3명 중에서 1명을 뽑았어. 자, 이게 뽑는 거. 자, 이거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뽑기. 자, 뽑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이웃해야 돼. 이웃해야 돼. 그러면 이 말이겠지. 김군하고 박양은 이렇게 하나 하고 나머지 남학생 몇 명? 2명 하고 여학생 1명 남았어.
그럼 결국은 총 몇 팩토리얼이 되냐면 5팩토리얼이 돼야 돼. 근데 얘네들 이웃한 상태에서 어디다가 앉혀야 돼? 원탁에 앉혀야 돼. 그냥 이웃하게 앉히면 5팩토리얼 하고 여기다가 할 때는 4팩토리얼 하고 2팩토리얼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 원순열이잖아. 지금 원에 앉아야 되잖아. 원탁에 앉을 거야. 이웃해서 원탁에 앉을 거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전체가 원래는 몇 팩토리얼 하면 돼? 4팩토리얼 하면 되지? 근데 원탁에 앉을 거기 때문에 4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1 빼고 팩토리얼 하고 남학생 대표와 여학생 한 명끼리 다시 일렬로. 자, 여기는 원탁. 자, 여기는 원탁에 앉는 방법이고 여기는 김군하고 박양이 앉는 방법. 얘네들이 이웃해서 앉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 왜냐면 특정인을 옆에다 두고 앉는다고 한 게 아니라 둘이 그냥 이웃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란 얘기야. 이하고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앉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5번은 선분이야. 선분이니까 두 개지. 총 몇 개? 12개. 12개 중에 두 개야.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12C 2 하면 되지. 그럼 이거지. 12 곱하기 11 나누기 2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1에서 66까지. 자, 직선입니다. 직선의 경우는 끝없이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두 개, 얘랑 두 개 뽑은 거나 이렇게 둘이 뽑아서 직선 만드는 건 전부 다 같은 걸로 본다 그랬잖아. 그럼 일단은 12개 중에서 2개 하고 그 다음에 누구 빼줘야 된다? 같은 선상에서 뽑아지는 직선의 개수 빼기.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 총 몇 가지야? 3가지지.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빼는 방법은 하나, 둘, 3개야. 이거 곱하기 3. 그 다음에 3개 가지고 뽑는 방법. 3점에서 2개 뽑는 방법. 하나, 둘, 셋, 4개. 하고 또 있지. 5, 6, 7, 8. 그래서 3C 3개의 점 중에서 2점을 뽑는 방법은 총 8가지. 이거 뺐죠? 뺐으면 끝내면 안 된다 그랬지. 빼버리면 어느 거 빠진다는 얘기야. 여기서 만들어진 거 4개의 점 중에서 2개 뽑는 방법 다 빼버린 거야. 그럼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대표 직선들 하나씩. 몇 개 빼줬어? 3개하고 8개 뺐잖아. 그러니까 몇 개 더해주기. 더하기 얼마? 11. 꼭 들어가기. 그래서 총 몇 가지? 35가지. 얘는 3하고 8하고 뺀 거 곱한 거. 자,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2점을 뽑아서 선분을 만든다거나 직선을 만든다거나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는 대표 뽑는 거라서 조합으로 들어가기. 자, 마찬가지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12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 뺍니다. 누구 빼야 돼? 마찬가지로 4개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마찬가지 3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 3개 빼는 거. 이게 총 몇 개 있어? 8개. 여긴 더할 필요 없지. 그래서 총 몇 개? 200개. 삼각형 안 되는 거에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뽑는 것들 다 빼야지. 근데 직선의 경우는 대표 직선 찾아서 더해줘야 되지만 삼각형은 더할 필요가 없지. 안 되는 거 다 뺐으니까. 그래서 총 200개.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